Hey guys, what is going on? It's Rasab. Welcome to the first episode of Work Abroad 101. In today's video, I'm going to talk about the difference of how companies recruit their employees in Korea and the Western countries like Canada, US, UK, or Australia. Just for information, I'm not an HR professional, and therefore, this video cannot cover all individual and different cases. So please note that what I'm going to tell you from now on is more general and macro level story from a candidate's perspective based on my job hunting experience in Korea, UK, and Canada. As this topic is closely related to Korean people, I'm going to speak Korean from now on, but I'll make sure to add English subtitles as well. Okay, let's get right into it. 네, 지난 영상인 3개월 만에 해외 취업하기 6가지 전략에서 제가 현직자와의 네트워킹, 즉 Informational Interview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숙지하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시안들, 특히 한국분들이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영미권 국가들의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인 Informational Interview, 이 현직자와의 커피 챗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몇 가지 사례들과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비교를 위해서 한국의 채용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대졸자 또는 취준생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원할 회사를 선택합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예로 들자면 지원자들은 우선 회사의 채용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개인정보와 이력 등을 기입한 후에 각 회사가 요구하는 자소서 양식에 맞춰서 창작 활동에 돌입합니다. 일명 자소서리라고도 하죠. 없는 창의력을 쥐어짜내서 열심히 작성을 하여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서류 합격이 되면 한나라시에 같은 장소에 다들 모여서 인적성 검사를 보게 되고 합격 후에 다수의 면접까지 통과하게 되면 드디어 바라던 회사에 취업이 됩니다. 물론 경력자들의 경우 여기서 몇 가지 절차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보통 공채라고 하죠. 이런 공채 시스템은 1957년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삼성물산공사에서 처음 대졸 공채를 시행한 게 그 시초가 되었습니다. 고도 성장기에 회사, 즉 조직을 중심으로 어디서든 두루 쓰일 수 있는 유연하고 성실하며 똑똑한 제너럴리스트를 선별하는 데는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원을 하다 보니 우선 시스템상에서 학력과 나이로 한번 필터링을 하고 구직자들의 잠재력과 스펙을 보고자 자소서를 한번 훑습니다. 그렇게 서류 합격이 되고 면접까지 통과해서 채용이 되면 기업의 니즈와 인력 할당 계획에 따라서 인적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이 제도의 기초가 됩니다. 요새도 신입직의 경우 예를 들자면 본인은 마케팅 부서를 지원해서 합격을 했는데 막상 입사를 하고 보니 재무팀으로 발령받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잠재적 퇴사를 고려하여 인적 할당 계획에 비해 그 수를 조금 높게 채용을 합니다. 보통 10명에서 한 30명 사이죠. 이처럼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업, 즉 조직이 중심이 됩니다. 자, 보시면 서류부터 시작해서 인적성 검사까지는 인사팀의 소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치인 또는 재벌이시거나 금수저, 은수저가 아닌 이상 임원도 아닌 실무진이 직접 나서서 인사팀에 여러분을 추천을 해준다거나 서류 선별 과정에 개입하는 법은 거의 흔치 않죠. 직접 개입이라도 한다면 청탁이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 미국과 같은 영미권 국가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물론 이곳도 대형은행, 대기업 등은 공채와 같이 애널리스트, 어소시에이트 프로그램 또는 매니지먼트 트레이니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소수의 능력 있는 대졸자들을 선별합니다. 하지만 전체 회사들을 놓고 봤을 땐 신입직 역시 수시 채용의 비율이 월등히 많고 경력직들의 경우 MBA 졸업자 대상 프로그램들이 아닌 이상 수시 채용이 거의 대부분이죠. 보통 현직자가 퇴사를 했거나
회사의 예산이 늘어서 새로운 포지션이 생겼을 때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여기도 투자은행과 같은 금융권이나 컨설팅 등 고연봉 또 진입장벽이 높은 회사들은 학벌을 필연적으로 많이 보지만 보통 전공과 경력, 직무 수행 능력과 적합도를 더욱 중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뽑고 나서 해당 포지션의 실무에 바로 투입할 인재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채용 공고상 직무 상세 내용도 한국의 공고들에 대비해서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한 편이죠. 한국과 비교해서 채용 절차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력서와 자소서, 여기선 커버레터라고 하죠. 각각 한 장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사진이나 나이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또 전화 면접이 포함되기도 하고 면접의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죠. 자, 이제 가장 큰 차이점 들어갑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캐나다 한 대형 보험사의 애널리스트 포지션 지원을 위한 사내 채용 시스템이고요. 하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How did you hear about us? 이 항목 보이시나요? 자, 반드시 체크하게끔 되어 있죠? 자, 화살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 옵션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게 이 Employee Referral 이란 옵션인데요. 네, 클릭을 하면 여기 현직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만약에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옵션들, 예를 들면 인디드라는 취업 사이트에서 봤다 또는 좌페어에서 봤다 이런 기타 옵션들을 선택한 뒤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서류 합격이나 인터뷰 요청이 오는 경우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학 마지막 학년에 여러 회사를 지원했었는데 그때 역시 이 Employee Referral 이 항목은 언제나 존재했었고요. 이 안에 현직자 추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현직자 정보를 기입만 하면 서류 통과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업계에 근무하는 많은 수의 현직자들과 미리 네트워킹이나 커피숍을 통해서 친분을 쌓아놓고 목표로 하는 회사와 부서의 채용 공고가 떴을 때 지체 없이 해당 회사의 현직자에게 팔로우업을 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죠. 다시 커피를 마시거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본인의 열정과 직무 적합성을 어필하는 한편 이 포지션에 지원해보려 하는데 다시 한번 조언을 구할 수 있겠느냐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하면 굳이 저 좀 추천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 역시 이런 과정을 과거에 거쳤었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속으로 알기 때문에 이력서 건네주면 인사팀에 포워드 해줄게 라는 답변이 자연스레 나오는 거죠. 물론 상대방이 여러분이 괜찮은 지원자라 판단했을 때에 한해서입니다. 자사 채용 시스템이 별도로 없고 이메일로 지원을 요구하는 회사들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직자로부터 인사팀의 추천과 함께 여러분의 이력서가 함께 전달된 뒤 채용 시스템 상에 현직자의 정보를 기입을 하게 되면 인터뷰가 잡힐 확률이 필연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1, 2주 이내로 인사팀에서 대부분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런 문화가 영미권에서는 매우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구직자들이 미리부터 인포메이션 인터뷰 또 네트워킹에 온 힘을 쏟는 거죠. 즉, 정리하자면 영미권 국가들의 많은 회사들에서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실무진이 인사에 개입하는 일이 매우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인사팀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고 이 포지션에 채용되고 싶다는 사람이 해당 부서의 현직자와 단 한마디 이야기도 못 나눠봤다는 것은 이 지원자가 그만큼 준비가 덜 됐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추천받은 이력서를 바탕으로 지원자들을 선별하는 것이 그들의 인사 업무 과정에서도 훨씬 수월하고요. 해외 취업이란 해당 문화권에서 나고 자란 현지인들과도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다 해외에서는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충원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채용 인원이 그다지 많지도 않습니다. 보통 한두 명이죠. 이런 상황에서
현지인들 대비 상대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본인만의 스킬을 보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지인들조차 구직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대인 만큼 네트워킹에 이토록 주력하는데 지원서만 제출하고 가만히 대기만 한다면 과연 여러분의 이력서가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만약 캐나다의 금융권이나 대기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아무리 땅덩어리가 커도 토론토가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인 만큼 많은 수의 구직자들이 타 도시들 대비 한 도시에 몰리게 됩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면 반드시 재고가 생기기 마련이죠. 취업에도 운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 예외적인 케이스들도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에 가며 로마법을 따르란 말처럼 영미문화권이라면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취업 접근 방식에서 탈피해서 끊임없이 발품을 팔면서 본인의 경쟁력을 알리는 것이 여러분의 취업운을 높이고 단기간 내 인터뷰를 획득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네트워킹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내 이력서는 통과되고 봐야 될 텐데. 네, 앞으로 제작될 약 20편의 영상에서는 이 준비를 위해 어떻게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지, 또 이력서와 커버레터는 어떻게 작성돼야 되는지, 또 현직자와는 어떻게 연락을 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면접에서 또 면접 후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실제 제가 캐나다 도착 3개월 만에 부동산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오퍼를 받은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중의 일부 책이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두루뭉실하고 여러분에게 크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내용들은 철저히 배제할 거고요. 여러분이 한 편 한 편 차례로 잘 따라오시면서 실행에 옮기신다면 여러분의 해외 취업 준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또 하단에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